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전쇼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관심 맞춰 관제 전시 급조, 글로벌 기업도 한국에선 조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지시로 IT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칭 한국형 CES 정부 가전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시 행정이라면 정말 문제죠. 졸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도 이런 기회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기업의 생산 라인이라든가 회사에 초청해서 그 기업 제품을 또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 이 정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알리는 기회로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 전시행정으로 동원된 것인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방장관 일출구 전략 말할 때 이런 위협 비행 중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 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전자권 전환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야지 남북 관계나 한미 간의 군사 관계를 지금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지금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하루 만에 정반대 발언 뭐가 진심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슈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적극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정부는 기업의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진심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대주주 행사, 권한 행사 관련해서는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과 그건 개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통령이 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건 또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헌법에는 당연히 이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서 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말이죠. 근데 규제하지 않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러나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는 이 국민연금의 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개입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 의 그 확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서울시 서리건 정책이 혼란 부추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 정책과 정부, 행안부 사이 입장 차이가 핵심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 광화문의 어떤 광장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양쪽 도로가 너무 넓고 그리고 자동차 이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뿜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어떤 집회라든가 정치적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광장으로서 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이 양쪽 차선을 줄이고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이걸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런 공방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 광화문 광장은 변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문회 제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조혜주 임명 이럴 거면 청문회 제도는 왜 있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되
여야가 합의,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않아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현재 청문회 제도가 말이죠. 그래서 공방을 벌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정치 공방을 거치다가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청문회 제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청문회 제도를 둔다면 반드시 여야간에 청문 보고서 채택됐을 경우에만 임명하든가, 이건 제도를 바꾸는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평균 나이 9세 늙어가는 벤처기업 혁신 정책을 혁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새로운 법인 창업이 10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기업 수는 36,400개에 달하는데, 실패한 사람도 두세 번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벤처 생태계가 살아난다, 이렇게 정부 지원을 계속 이제 촉구하고 있네요. 근데 벤처라는 말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같은 아이템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는 시간이죠. 이런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를 공기업이 아닌 한 정부가 다 책임지기는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노인 기준 65세 70세 상향 실버 푸어 대책도 함께 준비한다. 매일경신문은 노인 연령 65세 기준 상향 이참에 공론해보자. 그렇죠. 지금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 건강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수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복지 문제하고 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은 이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지금 61세부터 지금 연한을 계속 65세까지 밀어놨는데 노인 연령을 70세까지 했을 때 그러면 국민연금을 이제 66세부터 70세까지 이렇게 지급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문제라든가 각종 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비 면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70세로 이렇게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 문제, 노인 사망률 문제, 자살률 문제, 세계 1위 수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노총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통령 만나서 자기들 주장만 던진 민노총의 불통과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매일경신문은 민노총 문 대통령의 면담 수용했으니 경선회의 참여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네요. 노조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요구가 지금 정부에 관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호위에서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보면 거의 노조 활동을 거의 금지시키는 그런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권리를 확대하기는커녕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는커녕 그나마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100년 넘게 노동자들이 그나마 투쟁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이렇게 정착시켜온 이런 것조차도, 기본 권리조차도 빼앗길 상황입니다. 경산호위가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축소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민주노총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경산호위 들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경산호위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연대가 일고 있는데요. 여튼 민주노총의 불통과 오만이다라는 동아일보 주장도 엉터리고, 매일경제신문이 말하는 대통령 면담에서 경선호위 들어와라, 이런 주장도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집단 관련 한국경심은 헌법위의 떼법, 이익집단 법치 파경이 엄단해야 한다. 카풀, 출퇴근 성차 공유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택시노동자연맹 등 택시노사 4단체 실력 행사가 상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세상에 이익집단은 아닌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의 차이, 집단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이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걸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 달려있고 그 충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회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갈등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 국가라든가 그 사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국민은행은 왜 노조에 백기투항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번 국민은행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업에서 뭐 노조에 거의 다 수용해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노동이사, 사회이사를 추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 파업에 사측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들여다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은행에서 이 희망퇴직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이런 내용도 합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 노동자들에 대한 또다시 IMF 연익 이후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금융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고요. 노동이사제를 비판하는데 그것도 상임이사가 아니고 사회이사입니다. 사회이사 추천에 대해 백기투항 운운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동자가 이사로 중력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면서 이럴 때는 왜 그것도 사회이사 추천까지도 노동자가 직접 이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유럽은 노동자가 직접 이사가 되는 건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변호사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그냥 추천하는 것까지도 이게 문제로 삼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한국 기업이 개발한 세포 치료를 일본 가서 받아야 한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생명윤리법 때문에 인간 배아줄기 세포 실험이 금지돼 있고 한국에서는 황우석 트라우마 탓에 규제가 강화돼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풀려가지고 암이라든가 이런 중대 질병을 치료하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비하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생명윤리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생명윤리법이죠. 이것을 손대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질병으로 중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 비하나 유전자를 취급할 때 이 문제들이 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지방애소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할 일 아니다. 제목의 사설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토건 사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토건 사업, 이 중앙정부가 이것도 만약 이런 의도가 있다면 문제지만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그 정부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자원이 불평부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원이 배분돼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지자체 나눠먹기 하면 불평부당하게 배분되고 그리고 그렇게 배분된 돈이 이권과 지역의 토세력과 이권과 정치 세력과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당연히 부패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즉각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